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의원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입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인 9.13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9.13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9.13 대책 발표 전부터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망라하는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22 대책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의 제2탄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높여서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폭탄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자산가들이야 대출받지 않고 전세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더 비싸진 전세집을 한 번에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한 계층에게 자격심사를 통해서 적정 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빠졌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뿐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 유출함에 따라서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상상할 수 없는 범법 행위로 국가의 부동산 정책마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9.13 대책은 실패한 작년 8.22 대책의 시즌2일 뿐입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계속되는 초저금리,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아직도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정된 틀로보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 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대한 관점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투기 문제보다는 향후 서울 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도심에 공급되는 집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 몽둥이는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서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왜곡시킬 뿐입니다. 몽둥이도 잘 써야 약이 되지 지금처럼 쓰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 1년도의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필요한 위치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병행하여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 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